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가 24시간 이내에 사지다 알리샤위를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인과 요르단인 인재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리비아 수도 트리포리에 있는 코린시아 호텔이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망자 5명 중에 한국인 1명과 미국인 1명, 그리고 프랑스인 1명, 필리핀인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사망자는 리비아 현지 경비원을 포함해서 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IS, 우리와는 다른 나라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이제 IS는 절대 남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유인해서 합류를 시키고 무고한 우리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테러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재외국민의 안전과 테러에 보다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리비아에서 벌어진 테러 문제, 조금 후에 보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예, 원래 오늘 카피는요. 예. 그 이후 해서 지금까지 터져나온 뉴스들의 좀 후속 추적을 하는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아하.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예. 역시 뉴스는 또 새로운 게 많이 터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리비아 트리폴리 코린시아 호텔 테러 사태 이 교수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예. 오프닝에서. 이 교묘하게도 24층을 집중적으로 총격을 했는데 이곳이 외교관들이 주로 머무는 숙소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타겟을 정하고 진입한 무장 괴한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본과 IS 간의 인지를 이제 사이에 두고 있는 신경전. 예. 지금 이제 IS가 조금 이제 이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사지다 알리샤위 그 여성 테러리스트를 24시간 안에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 처형하겠다. 일본은 내부에서는 뭐라고 밝혔냐면 2대2 인질 교환을 제안했다. 그래서 요르단 인질을 포함해서 2대2로 교환하자 하면서 시간을 이제 버는 상황이었는데요. 또다시 24시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국내 뉴스는요. 조간에서 제일 큰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0% 붕괴, 이 소식입니다. 27일자로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29.7%의 국정 지지율이 나오면서 지난 며칠 전 그 30%에 이어서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붕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2006년 이후 계속 조사해 온 이제 이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의 빈곤 탈출률, 그러니까 이제 몇 가구당 얼마나 이제 이 계층 이동을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유지하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7천 가구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거든요. 이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탈출률은 22%경이다. 그러니까 이 5가구 중에 한 가구만 계층을 상향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2006년 조사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심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또 경제면을 보면 대기업 31%가 올해 채용 줄인다 이렇게 나와서 오늘 카피를 긴급하게 바꿨는데요. 오늘 서울 날씨 영하 8도입니다만 맞습니다. 한파입니다. 한파. 전체적으로 춥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굉장히 추운데,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지금 뭐 그 이후에 계속 뉴스들이 있는데요. 어제는 카피를 거위의 털, 세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증세 없는 복지 논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세수 확충을 위해서 세원 발굴에 나서기 위해서 287건에 달하는 새로운 이제 세법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처리해 나가겠다. 이제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떴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원 발굴 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지금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다면 그 지방교부세라든가 교육재정 이 교부금 예. 요게 이제 앞으로 개혁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굉장히 충돌이 예견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입법을 법제처를 통해서 준비한 것 같고요. 국회 처리를 아마 요구할 것으로 보여져서 여야 공방이 또 이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 이 박태환 선수의 금지 약물 투약. 도핑 테스트에 걸렸죠. 이게 이 국제 반도핑 기구나 국내 반도핑 기구나 맞아요. 연중 수시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네, 갑자기 걸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던 지난해 7월경에 예. 네비도라고 하는 약물을 투약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예.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금지 약물 스테로이드 계열의 테스트로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명백히 금지인데 박태환 선수 측은 이제 몰랐다는 입장이고 예. 확인을 했지만 의사가 문제없다고 해서 맞은 주사 안에 있었던 것 같다. 병원 측에서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참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병원의 과실이든 선수 측의 과실이든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징계를 면치는 못하게 될 상황이거든요. 지난 아시안 게임에 은 하나, 동 5개 6개 메달은 이제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예. 징계 수위가 이 선수 자격 정지 한 몇 년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냐. 예. 이 박 선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이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청와대 폭파 협박범.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 그렇죠. 보좌관, 전 보좌관이 됐습니다만 그 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프랑스 발로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이었는데 어제 오후 4시경 입국장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아버지는 사죄드린다. 아들은 긴급 체포돼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참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는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네. 상당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뭐 어떤 뭐 잘못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뭐 또 정의화 사실은 국회의장한테도 네. 감사드린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질환성의 문제인가 혹은 뭐 성장 환경의 문제인가 예. 아주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이제 이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좀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서 처벌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좀 잘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지금 며칠 동안 깜짝 놀랐던 해프닝이었죠. 이 교수님이 요즘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 예. 어제 결정적인 제보가 유족에게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서 그래요? 이 체포되나 했는데 그게 이게 저녁 시간에는 아니죠. 이제 예. 이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는 잡힐 때까지 공개 수배 상태인데요. 예. 이제서야 이제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뭐 뺑소니 사건의 이제 검거율은 높다고 하니까요. 또 며칠 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지나간 뉴스들 중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뻥뻥 터지는 뉴스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팔로우업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런 게 늘 아쉬운데 지금 바비킴 씨 대한항공 기내 음주난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뭔가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구속되고 지금 벌써 아주 빠르게 법정 재판이 시작이 됐죠. 바비킴은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성추행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항 경찰대의 이제 발표로는 주변 승객들이 참고인 증인으로 필요한데 잘 응하지 않고 있어서 승무원들의 이제 진술은 다 받았으나 예. 바비킴 씨는 아직 부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어허. 지금 양쪽 다 잘못이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측은 발권 잘못이 있고 바비킴 그게 씨는 이제 발단은 됐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음주난동이 뭐 무마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시일이 꽤 경과했는데 명명백백한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 바비킴 씨 얘기를 했으니까 연예계 쪽 네. 한류스타 이병헌 씨 쪽 이거 원고하고 피고가 다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 쪽은 형량이 너무 낮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델 이모 씨는 이제 1년 2개월 실형. 그리고 이제 걸그룹 다희 씨는 1년 실형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형량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검찰 쪽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고 쪽은 이제 분명히 또 실형이 너무 가혹하다. 예. 양쪽 다 항소를 했는데
이 피고 쪽에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들어와서 이게 안대희 전 이제 총리 후보 낙마자였죠. 예. 이 지난해에 만든 법무법인이라고 하네요. 연예인 사건을 많이 다룬다고 하고 연예계 사건이 지금 뭐 클라라 씨의 줄 소송 문제도 터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개그맨 유명 개그맨 김준호 씨가 있던 지금 안 됐어요. 코코엔터 예. 폐업 문제 이게 안 됐는데 어제는 또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폐업에 합의하지 않았다. 충분히 좋은 개그맨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회생시킬 수가 있는데 네. 이미 애초에 이제 공동대표인 이 김준호 씨가 이 김우종 씨라는 분은 미국으로 횡령해서 예.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폐업하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절친 개그맨인 김대희 씨가 이 JD 브로스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이 개그맨들을 다 소속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둘 사이에 뭔가 공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주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투자한 게 다 물거품 휴지가 되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앞으로 좀 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 사재를 털어서 월급까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밀린 월급을 또 갚았으니까요. 예. 네. 그거를 또 이런 의혹 제기 글쎄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김준호 씨가 안 됐던데. 네, 원만한 합의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글쎄요. 그래야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것이 예. 예능인으로 살면서 또 뭐 경영까지 한다는 것이 이게 적합하냐 아니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지금 또 NC소프트 쪽이 이제 경영 분쟁이 날 조짐이에요. 예. 투자했던 넥슨이라는 회사에 이 김정주 대표가 예. 지금 이제 김택진 대표가 그 부인 그렇군요. 윤송희 씨를 사장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예. 분쟁이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경제 활성화가 이슈인데 이게 뭐 한류 스타, 문화 예. 콘텐츠, 뭐 여러 또 게임 부분에서 경영 분쟁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혹은 뭐 경영진이 잘 예. 조절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얘기가 네. 아니라 노래를 듣고 헤어질까요? 이게 자꾸 이제 끔찍한 사고들이 예. 연이어 이어지니까요. 저는 좀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안전사고도 요새 그렇고 복고잖아요. 범죄도 그렇고 예. 뭐 이제 문화 트렌드도 복고인데요. 이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부터 지존파 사건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YS 정부 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 단추를 잘못 꿰어서 20년이 지난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닌가. 장혜진 씨의 좀 슬프고 처절한 노래 한 곡 들으시죠. 예. 1994년 어느 늦은 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거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천혜의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힐링의 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제주도인데요. 요새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도 합니다. 기념식도 열리고 평화 메시지도 발표되는 등 이 축제 분위기였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결해서 제주도에 관한 문제, 정치 현안에 관한 문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제가 그 세계 평화의 섬 지정 10주년이었다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평화의 섬. 이게 어떤 의미죠? 예, 제주가 예. 우선 그 현대사에서 그 4.3이라는 그 뭐랄까 이념 대립으로 인한 그 희생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그 불행한 역사를 평화와 화합으로 승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2005년에 정부에서 그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고요. 예. 그 4.3뿐만 아니라 이 한중일 간의 어떤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이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이라든지 국제 교류 뭐 그런 장으로 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에는 10주년을 맞아서 예. 평화의 섬을 국제 인문 교류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남북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화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 대화까지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반도 뭐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있어서의 제의가 물론 북한은 지금 그런 것들을 거의 거부하는 수준입니다만 여기에 일조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우선 그 2010년까지 한 12년 가까이 감귤 보내기 인도 지원 사업을 해왔고요. 맞습니다. 감귤 보내기 하셨죠. 그 밖에도 이제 한라산과 백두산의 어떤 그 공동 생태 보존 사업이라든지, 예. 그다음 제주에 지금 크루즈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크루즈 입항, 연계 입항 문제라든지, 그다음 우리 10년째 하고 있는 제주 평화 포럼에 예.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제의 안보와 경제 관련자들이 오는데 예. 북한 관계자들도 초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예. 제주도가 그 남북 교류에도 앞장을 서고자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평화 메시지 얘기 말씀하시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식 참석을 건의하셨죠. 그죠? 네.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 작년에 정부에서 국가 추념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큰 틀에서는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든지 국가 차원의 어떤 추념 이 부분이 기조가 잡혔기 때문에 큰 방향을 잡혔다고 보고요. 네. 이것을 뭐랄까 정점을 찍으면서 큰 마무리와 미래지향적인 그런 전환의 상징적인 의미로
대통령께서 예. 오시는 게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답은 받으셨어요? 네? 답은 받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어저께 공식 제안을 했으니까 예. 아마 진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참, 그 강정마을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 해군기지 건설하는 곳이죠, 여기가. 그죠? 근데 네, 여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해군기지 공사는 2015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그 관사 부지 문제 때문에 강정마을에와 좀 대립된 상태입니다. 아, 관사부지 그래서 문제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관사가 해군기지 안에 이미 900세대 넘게 있게 대부분의 그 큰 숙소가 있고요. 예. 그 추가적인 72세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물론 해군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예. 이 관사 부지가 강정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정마을에서는 매우 이걸 상징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대체 부지를 제시하면서 다른 곳에다 짓자.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진대. 예, 한 2.4km 떨어진 곳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지를 옮기고 가다 보면 2015년 12월까지 기간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었어요. 예.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간에 중재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직접 좀 해군 관계자를 만나보셨어요? 네, 이틀 전에 예. 직접 그 차장께서 오셔가지고 뭐 장시간 서로의 입장을 확인도 하고 맞춰보고 했는데 예. 결론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이 강정마을은 하도 그동안 많이 시끄러웠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양측의 예. 어떤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요. 제주도는 양측을 불신을 좀 걷어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하자는 입장인데 예. 서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참 이 갈등의 중재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제주도 중국 사람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네. 중국인들 많이 가는 거는 좋은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제주도 땅을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특히 그 땅이 뭐 전체 면적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요지를 많이 사는 모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 가치를 보고 사니까. 그렇겠죠. 네, 예. 요지를 당연히 사죠. 네. 근데 이게 좀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저희는 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좋아해서 많이 오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좋죠. 그거야. 돈 쓰고 가는데. 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에서 투자 여력이 있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가 오는 것도 환영할 일이지 뭐 이것을 저희가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게 어떤 난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주의 어떤 이 영토 주권과 어떤 문화의 정체성을 해친다든지 이렇게 가는 건 막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투자 개발의 내용을 잘 원칙을 지켜야 되겠고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예. 요지들은 저희가 좀 비축을 해뒀다가 정 필요한 거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가야지. 그렇죠. 소유권을 영원히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공공토지가 얼마 없고 사유지죠. 다 사유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 땅을 갖고 계신 제주 도민들이나 아니면 소유자들, 뭐 외지인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은 미래를 보면서 이 토지를 단기적인 어떤 이 토지 매매 차익을 얻는 것에 좀 급급하지 않고 길게 보고 정책적인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카지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 네. 신화역사공원 안에 지금 운영이 되는 이 카지노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카지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심하게 말하면 범죄 산업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아니 범죄를 합법화하고 통제한 그 전제하에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엄격히 통제가 돼야 되고요. 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영세 카지노가 있는데 예. 이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고객들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하면 뭐 완전히 그 발가벗기는 식의 영업들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예. 심지어는 사기 게임이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추락이 돼 있어서 그 새로운 카지노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카지노가 오히려 더 문제고요. 저희의 큰 방향은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카지노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딱 2개를 유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엔터테인먼트나 관광 산업에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싱가포르를 그 모델을 거기가 가장 엄격한 관리 모델이니까 참고를 해서 예. 뭐 싱가포르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제주에서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는 예. 그런 카지노 산업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감독 기구라든지 이 카지노에 대한 감독 제도 이 부분을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조금 정치 현안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이, 뭐, 부담 갖지 마세요. 김무성 대표가 그 27일 날 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 여성지방의원 협의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와 있는 이 의원, 이재호 의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와 있는 이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길 바란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하라고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저거는 맨날 반대하는 소리만 하고 대통령을 끄집어내리려는 발언을 한다는 소아병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일부에선 친박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저도 우리 제주도의 지방 행정을 하면서 어차피 예. 국정 전체적인 그 흐름과 거기에서 일이 잘 돼야 제주도도 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국정의 큰 흐름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소위 이 참모들의 문제, 내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즘 세 공제, 연말 정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많은 민심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그 정권 입장에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좀 억울하다. 실제로 억울한 점도 있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하지만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은 아무리 정부가 열심히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몰라주냐, 억울한 생각은 그건 속으로 사겨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권이 우리의 정체랑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의도와는 달리 박정도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고 소통의 노력을 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사실은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당 내, 근데 그건 새누리당뿐만이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더합니다. 이 계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파 갈등 때문에 사실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이 연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계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내에 있어서의 계파든 어디 계파든 간에 경쟁 관계에 있어서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계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어떤 이 친분 관계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관계도 다른 경쟁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계파 경쟁도 민심을 더 잘 받들고, 그다음 정권에 어차피 권력의 핵심에 있다 보면 자꾸 어떤 권력의 어떤 이 자석 작용, 권력에 끌리는 거기에 자꾸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쓴소리가 필요한 건데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기 반성과
어떤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이런 면에서 예. 어떻게 보면 선의 경쟁이 있어야 그 개파도 좀 더 이 건강한 기능을 하는 거고 그 개파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예. 더 어떤 그 평가를 받은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줄게요. 취임하신 지 이제 좀 됐는데 반년 넘었죠, 그죠? 네. 예? 근데, 갤럽 조사 결과에 일 잘하는 순위 3위에 오르셨고, 전임 도지사에 비해서 지지율이 2배 이상 오르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실 수 있죠? 기대가 그만큼 큰 건데요. 예. 실제 이 행정은 그 구체적인 일과 결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고 예. 실천을 가지고 평가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그 숙연한 마음입니다. 예. 대신에 그 제가 임하는 것은 어떤 곳에도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여러 문제에서 우선순위와 어떤 자신의 어떤 중심을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그냥 순탄하고 그냥 뭐랄까 그 외부의 평가 자체에 그 연연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어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전곡을 찌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 온몸을 던져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집을 산다고 하면 요새 말이 아니죠. 이거 무슨 광고에 나오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죠? 네.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온다고요? 네, 이름이요. 예. 수익 공유용 은행 모기지 상품입니다. 수익 공유용 이름이 은행 모기지 기네요. 상품. 네. 이 작년에 한번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공유용 모기지 상품이다 해서 소개를 해드린 게 있는데요. 그때 예.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거고, 예.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이 상품은 이제 우리은행,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빠르면 3월부터 판매가 될 것 같고, 3,000 가구 정도가 이제 시범 이제 프로젝트 대상으로 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왜 나왔냐 이런 건데 우리가 작년에 소개했던 거 공유용 모기지 상품을 좀 해봤더니 예. 제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소득도 6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기존에 집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실은 엄밀히 말해서 집을 산다는 게 여유가 있는 분이 집을 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익 공유용 은행 모기지 상품은 이 자격 조건, 제한 조건을 싹 다 풀어버렸다는 게 아하. 굉장히 독특한 상품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싹 다 풀었다. 네. 그러면 이 수익 공유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나눠 갖는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초저금리 1%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중 금리 빼기 1%포인트의 금리인데 뭐 지금이 거의 2%니까 지금 1%대 예. 대출 금리가 가능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공유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값 상승을 놓고선 은행하고 집을 산 사람하고 이제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집이 안 오르면 어떻게 되냐, 집값이? 제의가 그거예요. 그것은 산 사람이 고스란히 책임을 집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럼 은행 측은 할 말이 있습니다. 너는 1%대 대출 금리를 받지 하지 않았느냐? 예. 아니 근데 지금 부동산은 대세가 하락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하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지적 많이 나오고요.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을 줬습니다. 7년. 7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여론이 이게 국립 떴다방이냐. 그러니까 7년간 오르냐 내리냐를 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실은 부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다 싹 다 풀어줬다고 하는데. 예. 공시 가격이 일단은 이제 9억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제한을 뒀는데 공시 가격 9억이면 이게 한 11억, 12억 되거든요. 그렇죠.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라는 제한도 줬지만 이렇게 예. 하면 40평형대 아파트도 됩니다. 음. 게다가
뭐 연봉이 5억, 6억인 분들, 그러니까 소득으로 말하면 10분위의 분들도 이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들어와도 되고요. LTV, DTI에 따라서 집값의 최대 70% 대출도 가능합니다. 예. 10억 살 때 7억까지도 빌릴 수 있어서 7년간 본 다음에 7년에서 은행하고 둘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7년이 집값이 급락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7년 이후부터는 실은 일반 주택담보금리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7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결국 상당히 독특한 상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품이. 좀 독특은 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부동산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고육지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렇죠. 하고 이제 어쨌든 여유 있는 사람들 들어와라. 들어와 있는데. 근데 요새 여윳돈이 부동산에 몰릴까?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투자 건물 같다,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데 오피스텔에 어제 나온 속보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령 2010년 11년에서는 수익률이 5%밖에 안 나왔어. 역시 오피스텔 한물 갔네. 그런데 요즘은 오피스텔 투자로 5% 나왔어 하면은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저금리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그래요? 나타났다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저금리를 발판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티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